안녕하세요. 시공간과 에너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학생 A 설명 보시면 진공에서의 광속 C는 에테르에 대한 속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빛의 속력 같은 경우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에테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C로 일정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생 B에요. 한 관성계에서 성립한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성계에서도 그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첫 번째 가정, 상대성 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어땠던지 간에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늘상 C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의 설명 틀렸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관찰자가 A와 B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기차 밖에 있고요. B는 기차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찰자 B는 광원 X와 검출기 Y와 한 공간에 있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A와 B가 각각 뭘 관측을 할 거냐면 광원 X에서 빛이 출발하여 Y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와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을 각각 측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표에다가 각각 대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는 A와 B가 쳐다볼 때 빛이 이동한 거리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B는 광원과 검출기와 같은 공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와 Y는 자신과 함께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기차 내부에 모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에서 빛이 출발을 하고 Y까지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B가 쳐다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A 같은 경우는 A는 이 기차를 쳐다볼 때 기차 자체가 오른쪽으로 빛의 속력에 가깝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가 쳐다볼 때 처음에 광원 X에서 빛이 출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A가 쳐다볼 때는 이 기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원과 X가 함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출발 지점은 X 지점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검출기가 있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따라서 A가 관측한 것과 B가 관측한 빛이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 B가 본 것보다 A가 본 게 더 길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빛이 움직이던지 안 움직이던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A가 관측하나 B가 관측하나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합니다. 이때 빛이 일정한 속력 C로 움직인다면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누가 더 길게 보이겠어? 그쵸. A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게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일정한 속력으로 더 긴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A가 길고 빛이 이동한 거리도 A가 길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빛의 속력은 A와 B가 같습니다. 기억번이요. 기억번 VA는 우리가 좀 전에 빛의 속력 C로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A가 구한 시간과 A가 측정했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를 통해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빛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밖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따라서 빛이 이동한 시간은 A가 더 긴 것처럼 느낍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디귿번 보시면 둘 다 시간분의 빛이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빛이 이동한 거리거든요. 얘는 다시 말하면 빛의 속력을 의미하는 식이기 때문에 둘 다 C로 동일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입니다. A가 우주선을 쳐다볼 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9c만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오른쪽으로 레이저 빛을 발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측정을 할 거냐면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에 사람이 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A를 쳐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은 A가 왼쪽으로 0.9c만큼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번 내용입니다. 기억번 A의 속력은 0.9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A가 반대 방향으로 0.9c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속력이 레이저 빛의 속력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보다 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틀려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주선에서 A를 쳐다봐. 그럼 A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관성계에서 시간은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다음 4번이에요. 고유 길이가 같은 우주선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건 B의 고유 길이는 B의 내부에서 B의 우주선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A 우주선 내부에서 A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 길이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 O에 대하여 A, B가 각각 속력이 0.5c만큼, 0.9c만큼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이 A에서 측정을 했을 때, A의 내부에서 측정을 했을 때 표시등 광원 P와 광원 Q에서 동시에 빛이 반짝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와 Q에서 동시에 빛이 출발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A 우주선 내에서 관측을 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어디에서 만날 거냐면 P와 Q의 중간 지점에서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A 우주선 내부에서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보시면 O의 관성계에서 누구를 쳐다볼 거냐면 P와 Q에서 반짝한 빛을 쳐다볼 거예요. 이때 누가 먼저 반짝였느냐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O에서 쳐다볼 때는 A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에서도 빛이 반짝할 거고 Q에서도 빛이 반짝할 거거든. 근데 A 내부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 P와 Q에서 반짝한 빛이 어디에 동시 도달할 거냐면 중간 지점에 동시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지점에 동시 도달한 이 현상을 밖에 있는 관찰자 O가 쳐다보더라도 이 지점에 동시에 도달한 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 지점에 동시 도달한 것처럼 본다면 다른 관성계에서도 그 지점에 동시 도달한 것처럼 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상대적으로 보이냐면 P나 Q에서 빛이 반짝할 때 누가 먼저 반짝했느냐, 그 반짝한 순간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A가 볼 때 P와 Q에서 반짝한 빛이 중간에서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 동시 도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O에서 쳐다보더라도 이 한 지점에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변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O가 쳐다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P와 Q에서 반짝할 거야. 그런데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도달 지점이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광원으로부터 도착 지점이 P로부터는 멀어지고 Q로부터는 가까워진다.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 동시 도달해야 한다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 때는 P랑 Q 중에 P가 더 멀리 있으니까 P가 먼저 반짝했어. 그 다음에 Q가 나중에 반짝했어. 그래야 이 지점에 동시에 도달해 라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번 보시면 P에서가 Q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에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A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A와 B의 고유 길이는 같다고 했잖아. 근데 B가 A를 쳐다보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럼 길이가 수축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여야 하니까 B의 길이보다 A 길이가 짧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Q에서가 P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O에서 쳐다본 것과 같은 경우에요. 얘도 역시 우리가 아까 A에서 중간에서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꼈어. 그러면 O도 이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껴야 되고 B도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껴야 돼. 그런데 B가 A를 쳐다보면 둘이 속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B가 볼 때 A는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B가 볼 때는 도착 지점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B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P랑은 거리가 가까워지고 Q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동시 도달한 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 따라서 B가 쳐다볼 때는 뭐가 먼저 반짝였다고 생각하냐면 Q에서 먼저 반짝하고 나중에 P에서 반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귿번 보시면 B에서 측정할 때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반짝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뭐냐면 한 지점에 동시에 도달을 했다면 다른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이 지점에 동시에 도달한 건 변함이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늘상 도착 지점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도착 지점이 이동을 한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관찰자 A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 내부에는 B 관찰자가 있는데요. 우주선 내부에서 B시계를 활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B시계 같은 경우는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것을 B시계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빛부터 거울까지 갔다가 거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요. 이때 B가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거울까지 갔다가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측정했을 때 P와 거울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B가 보는 빛의 이동 경로와 A가 보는 빛의 이동 경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B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 내부에 광원과 거울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그냥 수직 위로 올라갔다가 수직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관찰자 A가 쳐다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 우주선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 따라서 광원과 거울이 함께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광원이 처음에 빛이 반짝한 요 지점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 여기서 반짝하는 거거든. 그래서 빛이 여기서 출발하여 거울이 이동함에 따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거울까지 갔다가 거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까지 돌아올 때도 역시 대각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로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 우주선 내부에서 B가 측정할 때보다 A가 측정할 때가 빛이 이동한 거리가 훨씬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B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A는 대각선으로 갔다 왔으니까 누가 빛이 더 오래 이동했다고 느끼냐면 당연히 A가 이동한 시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T는 누가 측정한 거냐면 아까 B가 측정했을 때 왔다 갔다 한 시간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A가 측정했을 때 길이가 훨씬 길다 라고 했으니까 CT보다 더 길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P와 거울 사이의 간격은 D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원과 이 P와 거울 사이는 수직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선은 수평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때 길이 수축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P와 거울 사이는 수직길이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번 빛이 P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길다라고 돼 있는데요. A가 느끼기에는 B는 수직 길이로 왔다 갔다 했지만 A는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보다 길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디귿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관찰자 A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내부에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하여 고정된 지점 P와 Q가 있는데요.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각각 걸린 시간과 거리를 오른쪽 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유 길이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P와 Q는 A에 대하여 고정된 지점이고 A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 같은 경우는 A랑 B 중에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냐면 A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의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같은 좌표계에 존재하는 애가 측정한 걸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A 거가 고유 길이임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A가 측정한 길이와 B가 측정한 길이 중에 누가 더 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A가 측정한 게 더 깁니다. 고유 길이는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늘 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B가 P에서 Q까지를 쳐다봐요. 그런데 B는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A 좌표계를 쳐다보니까 마치 이 P와 Q가 A와 함께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P에서 Q 사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쳐다볼 때는 PQ 사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A가 측정한 SA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주선이 P부터 Q까지 움직일 건데 B가 볼 때는 P에서 Q까지가 짧잖아.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통과하는 시간도 짧겠지. 근데 A가 쳐다볼 때는 긴 길이를 우주선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A가 측정할 때 더 긴 시간으로 측정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A 시간이랑 B 시간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가 측정할 때 PQ 사이의 길이가 고유 길이라서 더 긴 길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TA가 더 길게 느껴져야 됩니다.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SA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같은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디귿번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가 A를 쳐다보면 자신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A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때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간다 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관찰자 A에 대하여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8c만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온이 나오는데요. 뮤온은 매우 작은 입자, 경입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반응에 의하여 형성이 되었다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소멸하는 입자예요. 그런데 A가 쳐다볼 때 P와 Q 두 뮤온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O에서 동시에 소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앞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봤다면 다른 관성계에서 쳐다볼 때도 역시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역시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봐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A가 관측할 때 O에서 동시에 소멸하는 것처럼 봤어요. 그러면 B에서 관측할 때도 역시 이 O에서 동시에 뮤온이 소멸하는 것처럼 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뭘 다르게 보냐면 뮤온이 처음에 생성된 그 시기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A가 볼 때는 P와 Q에서 동시에 형성이 되어서 발생해서 P에서 O까지 그 다음에 Q에서 O까지 같은 거리를 이동해 동시에 소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B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쳐다볼 거니까 마치 O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볼 겁니다. 따라서 뮤온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O까지의 거리가 P와 O까지는 요만큼, Q와 O까지는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쳐다볼 때는 마치 Q에서 소멸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긴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서 동시에 소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Q가 먼저 발생해야만 이 O 지점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여기에 B의 관성계에서가 있어야 되는데 B가 빠졌어요. 자, B는 움직이면서 뮤온들을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O에서 동시에 소멸한다 라고 측정하는 건 똑같다고요. 관측하는 건 똑같다고요. 기억번이요. Q가 P보다 먼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볼 때 O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Q에서 O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이 O 지점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려면
Q가 먼저 발생했다라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 Q가 P보다 먼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지점에서 동시에 소멸한다고 A가 봤으면 B도 그 지점에서 동시에 소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착 지점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니까 Q에서 도착 지점까지가 더 길다라고 B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급번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다음 8번이에요. 관찰자 X에 대하여 대기권에서 입자 A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입자가 P에서 발생하여 Q까지 도달을 할 거래요. 이때 X가 측정했을 때 P에서 Q까지 이 입자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X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A가 실제로는 X가 볼 때는 움직이고 있지만 A가 쳐다볼 때는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X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따라서 A의 관성계에서 측정을 하면 X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보시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2700m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7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0.9C에다가 이 C자리에다가 빛의 속력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주시면 이 시간을 곱해주시면 270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건 뭐냐면 X가 측정했을 때 입자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요만큼이라고 했어. 그리고 X가 측정했을 때 A 입자의 속력이 이거거든. 다시 말하면 X가 측정했을 때 A가 이동한 거리가 27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A가 P에서 Q까지를 쳐다봐. 근데 자기가 움직이면서 PQ를 쳐다보지만 사실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P에서 Q, 요 공간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A 입자가 생각할 때는 PQ 사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더 짧다고 느껴요. 2700보다 작게 보는 겁니다. D급번 볼게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초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A가 볼 때는 PQ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5초보다 좀 더 짧은 시간 이동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D급번은 맞아요. 정답은 D급입니다. 다음 9번이에요. 관찰자 A에 대하여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9C만큼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우주선 내부에는 관찰자 B가 있습니다. A와 B는 이 우주선이 관찰자 A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초시계를 작동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초시계가 A도 B도 그 순간 0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다가 이 우주선이 행성 알파를 스치는 그 순간 A도 B도 초시계를 멈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A가 우주선이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할 거고 우주선도 역시 우주선은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관찰자 A와 행성 알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우주선이 보기에 관찰자 A가 자기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행성 알파가 자기를 스칠 때 그 사이에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관찰자 A는 자신으로부터 행성 알파까지 요 사이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이 우주선이 스쳐 지나가는 그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서 요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텐데 이때 관찰자 A가 측정한 길이를 우리가 L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때 이 L0를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그 공간과 같은 좌표계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걸 고유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속에 관찰자 B가 있는데 이 관찰자 B가 역시 관찰자 A로부터 행성 알파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자 B가 측정을 할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자신은 가만히 있고 관찰자 A와 행성 알파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관성계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에 대하여 우주선이 측정한 이 공간의 길이는 더 짧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B는 관찰자 A를 스쳐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행성 알파가 자신을 스칠 때까지
L만큼의 길이, 더 짧은 거리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짧게 측정이 될 거고요.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더 긴 거리를 우주선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더 많이 간 것처럼 측정이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그에 맞는 설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A, B는 동시에 초시계를 멈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B가 먼저 멈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쳐다볼 때는 우주선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서 행성 알파에 도달할 때까지 뭐 한 100년 정도 100년 너무 긴가? 한 10년 정도 걸렸다 치자. 그랬는데 우주선에서 측정을 할 때는 이 길이가 더 짧아 보이잖아. 그래서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은 9년 정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더 짧은 시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가 초시계를 더 빨리 멈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초시계가 B의 초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왜냐면 자신은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이때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했으므로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A의 초시계의 측정값이 B의 초시계의 측정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고유시간이라는 걸 도입하시면 좀 편합니다. 고유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측정한 시간을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곳에서 이 그림에서 사건은 뭐냐면 관찰자가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 그 다음에 행성 알파가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그쵸. 우주선 기준입니다.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고 행성 알파도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관찰자 B가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유시간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냐면 관찰자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런데 이 고유시간은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늘상 작다라는 게 고유시간의 정의였거든요. 자, 그래서 D급번 보시면 A의 초시계에서 측정한 값이 B의 초시계에서 측정한 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A에서 측정한 게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B에서 측정한 게 조금 전에 고유시간이라고 했고 고유시간은 무조건 다른 좌표계보다 작은 값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에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고유시간이 누가 측정했을 때의 시간인지 이걸 찾아주기만 하면 그다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고유시간은 B에서 측정한 게 고유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우주선이 행성 A를 스치는 그 순간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0.9c만큼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행성 A를 스치는 그 순간 우주선의 시계와 A의 시계를 0으로 맞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주선이 B를 지나는 그 순간 A가 봤을 때 B에서 화산이 폭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행성 A에서 A부터 B까지 이 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라고 생각하냐면 우주선의 속력 0.9c에다가 이 걸린 시간, 우주선이 A부터 B까지 지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측정했거든요. 그 시간을 곱하시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A 관성계에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A와 B 사이의 거리는 0.9ct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주선에서 측정을 하면 자신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행성 A와 B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때 움직이는 좌표계가 길이가 수축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0.9ct는 고유 길이인데 이 길이보다 더 작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번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번 보시면 A에서 B까지 우주선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짧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우주선에서 측정을 하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이 고유 길이보다 짧잖아. 그러면 B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당연히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짧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B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 A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T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우주선이 B 행성에 도달을 하면 화산이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이동했어. 그리고 나서 화산이 폭발을 했다. 그런데 A는 더 긴 거리를 이동한다고 생각하니 아직 초시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가 생각을 할 때 이미 B에서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A는 아직도 초시계를 멈추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시간은 T보다 작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1번이에요. 관찰자 A에 대하여 은하 열차가 오른쪽으로 0.9c만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 열차는 관찰자 B가 측정했을 때 고유 길이가 L0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명확히 할게요. 이 열차의 고유 길이가 L0이고요.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열차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측정했냐면 B가 측정했음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유 길이는 늘상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는 거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열차 X가 어디를 스쳐 지나갈 거냐면 신호등 P를 이 앞부분이 먼저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Q까지 도달을 한다. 이 앞부분이 기준이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의 앞부분이 Q에 도달하는 순간 뒤가 P에 명확하게 맞는 것처럼 누가 볼 거냐면 관찰자 A가 그렇게 관측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X의 앞부리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만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P에서 Q 사이의 거리를 관찰자 A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열차의 속력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9c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0.9c에다가 A가 측정한 시간 T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열차가 P에서 Q까지 지나는데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관찰자 A가 측정한 길이는 0.9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 A가 측정했을 때 앞부리와 뒷부리가 P와 Q에 명확하게 맞닿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쳐다봤을 때 이 열차의 길이가 0.9ct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 내부에 있는 얘가 쳐다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L0는 0.9ct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L0는 아까 고유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0.9ct는 관찰자 A가 측정한 이 열차의 길이가 0.9ct입니다. 그런데 고유 길이는 늘상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길게 측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관찰자 A가 열차를 쳐다보면 이 열차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가 되어 보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수축된 길이가 0.9ct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 길이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맞고요. 니은번 보시면 P와 Q 사이의 간격은 L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가 쳐다보는 거예요. B가 쳐다볼 때 P와 Q 사이의 간격은 자신의 길이보다 넓어야 됩니다. 자신의 길이보다 좁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L0는 자신의 고유 길이야. 그런데 P와 Q 사이의 공간은 자기는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이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와 Q 사이의 공간이 수축되어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와 Q 사이의 공간이 L0보다 작아 보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X의 앞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T라는 시간은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이 열차가 P에서 Q까지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했어요. 그러나 열차에서 측정을 할 때는 P와 Q 사이의 공간이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T0보다 더 작은 값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P와 Q 사이가 더 좁아졌으니까, 더 짧아졌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더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T보다 짧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2번입니다. 팽수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은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팽수에 대해 정지해 있는 통과 제리가 있고요. 통과 제리는 레이저 빛을 발사할 거예요. 그리고 팽수가 봤을 때 통과 제리는 동시에 레이저 빛을 발사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몸에 동시에 역시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관성계 구별을 잘 해주시는데요. 통과 제리는 누구의 관성계에 함께 있냐면 팽수의 관성계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선이 봤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팽수가 볼 때는 톰이 쏜 빛이 제리까지 요만큼 이동해요. 그 다음에 제리가 쏜 빛도 역시 톰까지 요만큼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출발했고 동시에 맞았음을 팽수는 그렇게 본 거야.
그런데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은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펭수와 톰과 제리가 모두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톰이 발사한 빛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발할 거고 제리가 발사한 빛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빛이 출발한 지점은 변함이 없고 톰과 제리가 통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빛이 출발 지점 그대로 두시고 톰 왼쪽으로 이만큼, 제리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톰이 쏜 빛은 제리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요만큼만 이동을 하면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리가 쏜 빛은 톰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제리가 쏜 빛은 이만큼 이동해야 톰이 맞을 수 있다고요. 이거 누가 본 거냐면 우주선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리가 쏜 빛이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톰이 쏜 빛이 제리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선이 봤을 때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우주선이 측정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제리가 톰보다 빛을 먼저 맞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톰과 제리가 모두 다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톰이 쏜 빛이 제리까지 좀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리가 먼저 몸에 맞는다 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펭수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선이 볼 때는 자신이 가만히 있고 펭수와 톰과 제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우주선이 볼 때 펭수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제리가 레이저 빛을 쏜 순간부터 제리가 다시 빛을 맞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펭수와 우주선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유 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톰과 제리가 서로 빛을 쐈고 빛을 맞을 거예요. 이거 누구의 관성계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펭수의 관성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측정한 시간을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부르고 이 그림에서 고유시간은 누구 거냐면 펭수 거야. 펭수랑 같은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따라서 고유시간은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무조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측정한 게 다른 관성계잖아. 그래서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펭수가 측정한 게 고유시간이라서 고유시간이 무조건 작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관찰자 O에 대하여 우주선 A와 B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0.9c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찰자 O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 A가 P부터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관찰자 O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 B도 역시 속력은 똑같으니까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 O가 P와 Q와 같은 관성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O가 측정한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고유 길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고유 길이는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무조건 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 관성계에서 쳐다보면 A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관성계가 모두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따라서 이 A가 쳐다본 PQ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고요. 이 A가 느끼기에 PQ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었고 A는 수축된 길이를 이동할 거기 때문에 관찰자 O가 측정한 시간이 T라면 A가 측정한 시간은 T보다 짧은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 우주선 A가 관찰자 O를 쳐다보면 이 관찰자 O는 왼쪽 방향으로 0.9c로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이번에는 B를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대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B가 반대 방향으로 1.8c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빛의 속력 이상의 속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찰자 관찰자 O보다 우주선 B가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빛의 속력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관찰자 O의 속력이 A에 대하여 0.9c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주선 B는 뭐 왼쪽으로 한 0.97, 뭐 0.98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관찰자 O보다는 왼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P에서 Q까지를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T보다 작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맞고요. 니은번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보는 거냐면 A가 보는 겁니다. 자, 이때 A가 쳐다보면 고유 시간은 누구냐면 A 거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왜냐면 A가 쳐다볼 때 P 지점이 지금 나 지나갔어. 그 다음에 Q 지점이 지금 나 지나갔어. A를 기준으로 P와 Q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사건 발생은 A에서 했으니까 A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유 시간은 무조건 다른 좌표계의 시간보다 가장 작게 측정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A와 O를 비교하면 O의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A가 쳐다볼 때 B는 더 빠르게 왼쪽으로 쌩안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A가 느낄 때 자기랑 시간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유 시간보다 관찰자 O의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시간이 T였다. 그런데 B는 A에 대하여 더 빠르게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얘보다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야 한다고요. 이게 B 시간이야. 무슨 말이냐면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관찰자 O 사이의 요 시간 사이의 갭과 그 다음에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관찰자 B까지의 요 사이의 시간 갭 중에 속력의 크기가 클수록 요 시간 차이가 더 커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A가 측정했을 때 B가 Q에서 P까지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T보다 더 긴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거에 이어서 디귿까지 보시면 A가 Q를 통과한 후 B가 P를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볼 때 자기는 T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이 Q에 도달을 해. 그러나 A가 볼 때 B는 T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려야 Q에 도달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자기가 먼저 도달을 하고 나중에 B가 P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14번이에요. 관찰자 A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B가 A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시계와 B 시계를 0으로 맞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간이 시계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주선이 출발하고 난 후에 A가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레이저 빛을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느낄 때 2T초일 때 빛이 자신에게 도달했다라고 느낀답니다. 이걸 누가 관측을 할 거냐면 A가 관측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가 생각할 때 우주선의 출발지는 여기예요. 그리고 빛과 우주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볼 때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도 이 우주선과 빛이 만나는 시간이 2T초만큼일 때다라고 생각한다고 쳐봐. 물론 이거는 B의 시간이기는 한데 그냥 A도 역시 2T초일 때 우주선과 빛이 만났어 라고 설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빛도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서로 만날 때까지 요만큼 이동했고 우주선도 역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데 이때 우주선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A가 쳐다볼 때 총 2T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V에다가 2T를 곱하시면 이게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예요. 그 다음에 빛은 T초 후에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시간은 T만큼입니다. 전체 2T에서 처음 T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냐면 CT라고 하면 되거든. 이때 빛과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이 계산식에 의하면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우주선의 속력이 0.5C가 나와야 하는데 얘는 A가 2T초만큼일 때 빛과 우주선이 만났다라고 느꼈을 때의 속력이 우주선이 0.5C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0.5C가 아니에요. A가 느끼는 시간이 우주선과 빛이 만나는 시간이 2T초일 때가 아닙니다. 2T초보다 더 길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유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고유 시간은 우주선 B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왜냐면 사건이 발생한 걸 따져주시는데 우주선 B 관찰자가 느낄 때 A가 나 스쳐 지나갔어. 그 다음에 빛이 나에게 도달했어 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사건의 기준지가 B입니다.
그래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B가 측정한 시간이 ET라고 했고 고유시간은 무조건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A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고유시간보다 길어야 해서 ET보다 긴 시간일 때 빛과 우주선이 만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A가 느낄 때 빛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빛이 이동한 시간은 얼만큼이냐면 ET초보다 더 큰 시간에서 T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느낄 때 빛이 이동한 거리는 C에다가 ET초보다 큰 시간 빼기 T를 빼주시면 이게 빛이 이동한 거리라고요. 그 다음에 A가 느낄 때 우주선이 전체적으로 이동한 시간도 역시 빛과 우주선이 만난 시간이니까 ET초보다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이 V라고 치면 이 우주선은 ET초보다 큰 시간을 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A가 느낄 때 당연히 이 두 시간이 같다라고 느끼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V에 대하여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ET보다 큰 시간 분의 ET보다 큰 시간에서 T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곱해주시면 되고 이 식 한 번만 정리하시면 1 빼기 ET초보다 큰 시간,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C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수학이에요. 자, 이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잘 봐주시는데 이 괄호 있는 이 T보다 크다는 이 시간이 그냥 T면 이 괄호 안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냥 0.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고 T보다 더 큰 값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 분수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 괄호 안은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2 V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다가 0.5보다 더 큰 값을 곱하게 됩니다. 기억번을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우주선의 속력은 0.5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0.5C보다 더 큰 값으로 측정이 된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0.5C는 아니야. 왜냐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는 고유 시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고 0.5C는 딱 ET로 측정을 했을 때가 0.5C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레이저 빛의 이동 거리는 CT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T라는 거리도 역시 A가 빛과 우주선이 만나는 시간이 ET다라고 설정했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CT라고 했어요. 그러나 A가 느낄 때는 빛이 이동한 거리가 CT보다 그러니까 T보다 더 큰 시간이죠. 왜냐하면 빛과 우주선이 만난 시간이 ET보다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CT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에서 니은까지 고유 시간은 ET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우주선이 그러니까 관찰자 A가 우주선을 스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빛이 우주선에 도달한 순간이야. 다시 말하면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까지 걸린 시간이거든요. 이때 고유시간 누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B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B가 느낄 때 빛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ET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고유시간은 ET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15번 문제부터는 핵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반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원자핵과 B 원자핵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C 원자핵과 D 원자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을 우리가 핵 변화 또는 핵반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각각 원자핵마다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원자 번호를 A, B, C, D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네의 질량수를 우리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는 원자 번호의 합,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자 번호의 합이 일치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량수의 합도 역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 보존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크다고 했고 이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했거든요. 적용해 볼게요.
지금 A에 보시면 수소 원자 핵이 4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4개니까 원자 번호 총 4개고 질량수도 총 4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른쪽 B를 보시면 헬륨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래가 몇 개가 모자르냐면 2개가 모자르고, 그 다음에 위는 질량수는 4와 4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질량수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개수가 2자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입자를 우리가 그냥 뭐 A라고 한다면 아래는 1, 원자 번호 자리에는 1 써주시고 질량수 자리에다가는 0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본 보시면 기억은 전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전자는 원자 번호 자리에다 마이너스 1 써주시고 질량수 자리에다 0 써주시는 거거든요. 얘와 다른 입자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핵 분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응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작은 원자핵을 가지고 큰 원자핵을 만드는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했죠.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D급입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핵발전소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핵 반응식을 보시면 우라늄 상당히 큰 원자핵을 사용합니다. 이 원자핵을 분열하여 작은 원자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기억번 보겠습니다. 핵발전은 핵 분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얘 중성자입니다. 0, 1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우라늄의 중성자가 가서 충돌을 하면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중성자가 나오냐면 3개의 중성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성자가 모르시더라도 아래에 있는 숫자들 모두 다 더해서 같다라고 해주시고 위에 있는 숫자들 모두 다 더해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억에 들어가는 건 중성자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니은번 보시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같다라고 돼 있는데 질량보존 법칙 성립 안 됩니다. 핵 반응에서는 무조건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크다고 했어요.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번 틀렸고, D급번 보시면 기억은 조금 전에 중성자라고 했는데요.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전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인력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이에요. 자, 그다음에 17번의 핵 반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수와 원자 번호의 합을 맞춰서 기억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93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원자 번호의 총 합은 92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92라고 써 있으니까 기억의 원자 번호 자리에는 0 써주시면 되고요. 질량수 비교하시면 오른쪽에 239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239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23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질량수 자리에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0개이면서 질량수는 1인 거 중성자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왼쪽에 9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94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셔야 9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239, 239로 동일하므로 질량수 0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자번호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건 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전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를 질량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숫자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239, 23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질량수 더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성자의 개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의 개수를 빼주시면 돼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량수는 둘 다 239로 같아요. 그런데 얘는 93이고 얘는 94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성자가 누가 더 많냐면 얘가 더 많은 거 알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에는 기억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아까 중성자라고 했고 니은은 전자라고 했거든. 전자를 포함하는 건 맞는데 중성자를 무조건 포함하진 않죠. 중성자를 포함하지 않는 원자가 뭡니까? 그쵸. 수소 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핵반응식의 기억 니은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질량수를 보시면 3 더하기 1이니까 4거든, 아니, 원자 번호예요. 3 더하기 1이니까 총 4거든요. 그럼 오른쪽도 역시 4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아래에다가 2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2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 보시면 헬륨은 2개의 헬륨이 존재하는데 2 곱하기 4니까 질량수가 총 8이네요. 그래서 기억에다 1을 더한 게 총 8이어야 하니까 기억이 7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디귿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뭐가 에너지로 변하냐면 핵 반응에서는 무조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크다고 했고 이때 사라진 질량이 모두 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만큼 전환됐는지를 질량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변한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을 곱하시면 그게 바로 에너지의 크기이거든요. 그러면 질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빼시면 돼요. 리튬의 질량 M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 M2라고 돼 있거든. 얘네 두 개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헬륨은 두 개가 있어. 그럼 헬륨의 질량에다 2배 하신 다음에 반응 전 거에서 반응 후 거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질량의 변화량이에요. 여기다 빛의 속력의 제곱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기억 볼게요. 기억 빼기 니은은 5 맞습니다. 기억은 아까 7이었고 니은은 2였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에너지가 얼만큼 발생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C의 제곱만 곱하시면 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지금 이 핵반응 과정은 변화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적혀있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핵반응식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입자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왼쪽에 6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7 있거든요. 원자번호 1 모자릅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 13인데 14예요. 질량수 역시 1 모자라요. 양성자수 1개이면서 질량수 1개인 거 양성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역시 왼쪽에 7 있는데 오른쪽에 8이에요. 그러면 원자번호 1 모자라요. 질량수 14인데 질량수 15예요. 질량수 역시 1 모자라거든요. 얘도 양성자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중성자 수는 얘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아래에 있는 원자번호 빼주시면 되거든요. 얘도 7개, 얘도 7개 둘 다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원자 내에서 기역과 전자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아까 기역은 우리가 양성자라고 했거든요.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니은의 정지 질량은 산소에서 질소를 뺀 값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시냐면 잘 봐주세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모르지만 이 질소의 질량을 M1이라고 그 다음에 니은의 질량을 M2라고 놓는다. 그리고 산소의 질량을 M3이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은 M1 더하기 M2예요. 그 다음에 반응 후의 질량은 M3인데요. M1 더하기 M2가 M3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왜냐면 반응 전이 더 커야 되니까. 근데 이 식에서 M2를 그대로 두시고 M1을 반대 방향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M3 빼기 M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니은의 질량이 산소에서 질소를 뺀 값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디귿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핵 반응식 볼게요. 니은에 들어간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원자 번호 2 더하기 1이거든요. 3이에요. 그런데 왼쪽이 2밖에 없으니까 1 채워주시고 질량수 4 더하기 1이니까 5예요. 그럼 질량수 더해서 5 만들어야 되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수 하나이면서 질량수가 2개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수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은 핵 분열을 이용한 발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억 아까 헬륨이라고 했거든요. 이 헬륨을 이용하여 더 큰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핵 융합이에요. 핵 분열은 커다란 핵을 분열하는 게 핵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의 질량수는 헬륨 2, 3의 질량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륨 2, 3의 질량수는 3짜리예요. 그런데 아까 니은은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수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디귿번, 핵반응 X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